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장주의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27일날 찍고 있는데요. 26일날은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몽롱하고 피곤한 상태로 살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연휴, 뭐 이런 연말 연초 같은 연휴에 오히려 더 바빠지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지대로 조져졌는데요. 유난히 길었죠.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가. 그러니까 뭐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의 이브인 금요일 밤부터 뭐 아주 시끌벅적하더라고요. SNS를 보나 아니면 창밖을 보라 해서 번화가를 보나 어디를 보나 정말 막 다들 술에도 엄청 취해 있고 막 사람들이랑 엉겨 붙어가지고 자기의 행복한 시간을 불태우고 있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셨을까요? 그러셨군요. 뭐 어떻게 보내셨든 간에 많이 외롭지 않게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뭐 정말 외롭다는 게 혼자 있었다, 혼자 보냈다, 나는 뭐 그냥 PC방에서 게임했다, 아니면 그냥 혼자 뭐 라면 끓여 먹었다, 평소랑 다른 거 없었다 이렇게 보냈다 한들 그게 외롭게 보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막 우리가 언제나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해서 뭐 평소에 거리 있게 지냈던 사람들이랑 막 다 모여가지고 다 갑자기 막 너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잊고 있었어 사랑해 막 이렇게 껴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외로움은 뭐랄까, 조금 더 자기의 외로움에 과하게 집중돼서 보낸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혼자 있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든 외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외롭게 지냈다 한들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 연말 연초 이게 어떤 시기입니까? 정말 무서운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거대 자본가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할 거 없이 이 자본가들이 아주 도끼를 품고 사람들의 돈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킨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트리에 장식도 해놓고 조명도 해놓고 사람들이 막 현혹시켜. 그리고 막 그들이 총 들고 돈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범죄니까. 그러니까 돈 내놔 막 칼 들고 막 돈 주기 전에 못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외로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외로운 어린아이를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살살. 막 요즘에 뭐 어디 눈을 돌리나 그런 게 붙어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 막 따뜻하게 막 산타 모자 쓰고 트리 아래서 막 까르르 막 친구들과 재밌게 파티하는 모습, 술 마시면서 짠 너희들이 진짜 최고야 짠짠짠 막 이러는 이미지들이, 텍스트들이 어딜 가나 있어요. 정말 무섭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피로 이어진, 물보다 지나가는 피로 이어진 우리 끈끈한 가족분들 기억하시나요?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우리 큰고모 얼굴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당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줬는지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최면 검사라도 해가지고 잘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사랑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친구분들 기억나시나요? 뭐 피로 이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같은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온 동료들로서 당신의 모든 걸 이해하는, 당신이 여기에 있는 그런, 여기 있게 도와준 그런 단단한 지지기반, 친구들, 우정, 신뢰, 사랑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실만 합니다. 왜냐면 그런 가족과 친구들은 당신에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족과 친구 관계 만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얼른 전화기를 드세요. 당장 쇼핑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식기, 한 세트에 16만 얼마 하는 아름다운 식기를 사세요. 거기다가 아주 평소라면 쳐다도 안 봤을 비싼 음식을 괜히 시키세요. 그래서 성대한 파티를 여세요. 성대한 파티. 그리고 막 우리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엄청나게 비싼 200만 원짜리 카펫을 사세요. 사라 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안마의자 하나 하시는 거 어떠세요? 파티를 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된다면 이 안마의자 하나로 부모님에게 효녀효자 소리 한번 들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인데 크게 한번 지르세요. 이거를 돌려 말하기 위해서 계속 행복한 공동체 생활의 모습을 어디에나 덕지 붙여놔서 그런 걸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이면 좀 초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는 나 왜 이렇게 우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전혀 눈물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조명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평소라면 혼자 밥도 잘 먹고 뭐 잠도 잘 들고 일기도 잘 쓰고 영화도 잘 보러 가고 뭐 GV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감독님한테 막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걸고 뭐 책도 잘 보고 이랬던 사람일지라도 괜히 그런 행복한 공동체 생활, 혼자 있으면 쓰레기, 혼자 있으면 패배자 이런 메시지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초조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뭐 외롭게 보내셨다 한들 저는 다 이해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의 잘못입니다. 사회, 자본주의, 뭐 자본주의 엄청나게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남탓 한번 지대로 하면서 이 영상 시작해 볼 거고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뭘 하냐?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외로워. 뭐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 왜냐? 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인생은 두 번 오지 않는다. 한 번 온다. 한 번 오는데 가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으실 건가요?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족하실 건가요? 참 불쌍하시네요. 참 외로운 한 마리의 늑대가 아닐 수 없으시네요. 이런 생각에
막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하면서 막 여러 곳을 떠돕니다. 막 괜히 친구가 여는 파티. 근데 그 친구가 막 정말 막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아니고 말할 때마다 묘하게 비꼬고 막 수동 공격해서 내가 평소에 막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결심했던 친구가 연 파티 가가지고 괜히 상처받고, 아니면은 나는 막 시끄러운 음악도 진짜 싫어하는 엄청난 내향인인데 막 제발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하는 내향인인데도 괜히 클럽 같은데 서성서성거리다가 한번 들어나 가볼까 이러고 들어갔다가 쾅쾅쾅 이런 음악 소리에 고통받다가 귀에 이명이 안 사라진 채로 집에 와가지고 베개에 누워서 이명을 막 화이트 노이즈나 ASMR 삼아가지고 막 간신히 잠들고 눈물 이제 베갯잎 다 적시면서 이렇게 막 잠드는 그런 선택을 하곤 하죠. 우리 커염둥이 포유류 인간들. 외로울 땐 자꾸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또 한참 두툼하게 준비된 쿠션이었고, 오늘 준비한 썰은 뭐냐면 제가 외로움을 느꼈을 때 이제 퀴어들은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번개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미 올라간 번개 글에 내가 이제 가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번개에 참석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번개에 갔을 때 외로우니까 날 좀 덜 외롭게 해달라, 날 덜 외롭게 해줄 사람을 구한다 하면서 바쁘게 구인구지를 하면서 다녔을 때 겪었던 슬픈 몇 가지 썰들을 얘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런 안 좋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아가쥐들께서는 조금 외롭다고 해서 너무 막 아무데나 가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아무나 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고, 뭐 약간 근데 그때 겪었던 안 좋은 경험들이 어떤 무의식 속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해가지고 성격적 결함이 됐을 수는 있으나, 근데 그거는 저는 아직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건 약간 랜덤 박스 같은 거니까 아직 모르니까. 뭐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 영상 안에서 이 카메라 뒤에서 지지하고 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좀 안 좋다, 나는 이미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많은 안 좋은 선택들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하면은 이 썰을 재밌게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 정리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썰입니다. 이거는 사실 많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엄청난 모욕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커피로 목을 좀 축이고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심호흡해라. 스트레스 받을 때는 심호흡하고 좋아하는 음료수 마시면 된다.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첫 번째 썰. 이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19살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이쪽 카페, 이 퀴어 레즈비언 카페를 두리번 하면서 눈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있는 곳 근방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 구한다, 뭐 같이 저녁이나 먹자, 이런 글이 있길래 나이대도 괜찮고 해서 뭐 딱히 거슬리는 거 없어 보이니까 그래 가지 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댓글을 달았어요. 저 가도 되나요? 제가 나가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말투로 뭐 당연히 되죠, 뭐 약간 어떤 분이신지 살짝 써달라, 외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성격은 어떤지 살짝 써달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대충 묘사를 했죠. 긴 머리에 어쩌고 저쩌고 화장 항상 하고 이런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그 댓글로 막 미안한데 근데 지금 내가 핸드폰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날 장소랑 시간이랑 아주 확실하게 정해서 만나자. 그리고 내가 그때 거기에서 이 옷을 입고 있겠다. 예를 들면 뭐 노란 목도리를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날 알아봐 줘라.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그쪽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기로 한 시간이 한 오후 뭐 몇 시 안 됐어. 오후 3시 막 이럴 때여가지고 뭐 잔뜩 그 노란 목도리 하고 거기로 갔어요. 막 만남 장소. 근데 제가 저녁 그래서 6시 반? 막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쯤 됐으면은 이제 집에 그냥 갈만한데 기다린 게 아까우니까 몇 시간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적당히 기다리다가 이 사람한테 뭐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 저녁 7시까지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서 다시 그 원래 번개 글이 있잖아요. 우리가 댓글로 만날 약속을 잡기로 했었던 그 번개 글에다가 혹시 무슨 일 있었냐, 왜 안 나왔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 며칠이 지나도 그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뜬금없이 한 일주일 뒤인가 그 대댓글이 달린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냐, 왜 안 나왔냐 이 댓글에다가. 근데 딱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저 사실 님 보러 나갔었음. 나 사실 뭔가 이렇게 존댓말로 막 예의 있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 나 사실 님 얼굴 봤음? 막 이런 식이었나? 멀리서 님 얼굴 봤음. 근데 존나 별로여서 그냥 갔음. 자존심상.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못되지 않았어요? 그냥
안 나올 거면, 안 나왔으면 그 글도 삭제해버리고 그냥 자기도 그냥 알아서 그냥 끝까지 잠수를 타던가. 왜 그렇게까지 뭔가 모르겠어. 미스테리를 꼭 풀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인가? 내가 그렇게까지 답답해 보였나? 오히려 꼭 그렇게까지 솔직했어야만 했을까? 어쨌든 그 글을 보고, 그 댓글을 보고 엄청 오랫동안 번개를 나가지 않았다. 근데 엄청 오래 나는 건 사실 뭐 몇 주 정도입니다. 그러고 바로 회복해가지고 그냥 막 나돌아다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썰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썰. 두 번째 썰은 굉장히 특이한 분을 만났던, 그러니까 첫 번째 썰은 굉장히 특이한 분을 못 만났던 썰이라면, 두 번째 썰은 굉장히 특이한 분을 만났던 썰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의 얘기예요. 한 20대 뭐 초반? 근데 그때쯤의 얘기인데, 이제 하도 내가 어떻게 글을 써서 사람을 구해서 만나든, 아니면은 뭐 자기 이제 소개글 같은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소개글 같은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고 대충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나러 나가든, 좀 제 이상형까지도 아니야. 뭔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던 경험을 몇 번 했었을 때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독을 품은 거죠. 뭐 약간 글들이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글들이 많았어요. 저 내외적으로 괜찮아요. 저 내외적으로 괜찮은 뭐 어떤 그냥 믿고 나오세요. 네, 괜찮다잖아요. 제가 제 생각에. 그리고 뭐 평소에 못생겼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성격 좋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이렇게 써진 글 믿고 가면 괜찮다는 건 사실 뭐 자기가 뭐 자기한테 내릴 수 있는 평가니까 당연히 다 괜찮죠. 근데 그냥 너무 모호했던 거지. 너무 이제 사실 어떤 정보값도 없는 거였는데, 저는 그 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고 괜찮다? 라는 말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떠올려서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속 실패를 했죠. 저의 인연을 찾는 것을. 그래서 이제 도끼를 한번 품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써보자. 차라리 그래보자. 좀 재수없게 보일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쓰면은 뭔가 그래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나한테 연락을 안 하겠지? 라는 희망회로를 돌려서 이제 글을 진짜 디테일하게 썼어요. 만남 1대1 번개 글을. 막 키는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였으면 좋겠고, 몸무게는 몇 센치에서 몇 센치 사이였으면 좋겠고, 체형, 뭐 취미 이런 거를 정말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썼어요. 머리 짧았으면 좋겠고, 인상은 저는 막 진한 거 좋아한다. 인상은 정말 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진하다는 것은 이것을 이런 인상을 포함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연예인으로 또 예시 들어놓고 거의 약간 광기가 느껴지죠. 그런 글을 써서 이제 이쪽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딱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완전 나다 막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막 이거 완전 난데? 이게 하나씩 좀 엇갈렸어. 이거 완전 난데 나는 수도권에 안 살아. 이거 완전 난데 나는 쇼컷이 아니라 뭐 중단발이야. 막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에는 제가 일부러 제가 평소 같았으면 한번 만났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로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사람 만나보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이제 다 거절을 한 다음에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 없나? 진짜 이 모든 게 부합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걸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나와라. 그냥 만나자. 오늘 되냐? 오늘 시간 돼? 만나자. 그냥 이렇게만 달렸어요. 오늘 시간 돼? 만나자. 라는 것은 이 조건은 당연히 다 부합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달아놓은 조건들에는.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뭐 이 카톡 단톡방을 파서 단톡방 주소를 올려놓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단톡방에서 더 막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뭐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말 기대되는 그 마음을 간신히 누르면서 진짜 어떤 완벽한 사람이 나올까 두근두근 이러면서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진짜 뭐 거의 이제 구름 타고 날아갔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디테일한 글을 썼기 때문에 기대 반도 아니야. 기대 99%. 그리고 1%의 공백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실망한다 한들 일단은 텍스트로는 다 부합한다면 나는 그래도 첫 만남이 별로더라도 몇 번은 더 만나볼 거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기대를 잔뜩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단톡방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는데 이렇게 처음에 딱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작은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되게 많이 가던 카페였거든요. 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안 보이길래 그 사람한테 지금 어디 계시냐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카페 진짜 많이 갔는데 평소에는 의식조차 해본 적 없는 어떤 하얀 기둥 뒤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뒤에 약간 숨어 있듯이 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응? 왜 숨어 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별로 그렇게 수상함도 느끼지 않고 그냥 너무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여자에 미쳐서 어쨌든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갔는데 제가 썼던 그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따졌을 때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 키는 뭐 여기서 여기였으면 좋겠다. 키도 아니었고 체형도 아니었고 머리 스타일도 아니었고 뭐 그냥 하여간 다녔어. 옷 같은 것도 그냥 뭐 캐주얼하게 입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옷도 아니었어. 그리고 뭔가 되게 보통 이렇게 1대1로 좀 낭만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나는 번개면 그래서 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뭔가 괜찮아 보이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뭐 자기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그때의 어떤 개념으로서는 그래도 뭔가 꾸미고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편하게 오신 거예요. 근데 편하게 오셨냐는 게 뭐냐, 막 슬리퍼 신고 막 추리닝 입고 마트 장바구니 같은 걸 엄청 많이 갖고 계셔. 그래서 뭔가 인사를 일단 엄청 뻘쭘하게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막 이런 다음에 그 마트 장바구니는 그 마트에서 장 본 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랑 방금 장 보고 엄마는 보냈다 그러면서 일단 앉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도 완전히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약간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막 약간 뻘쭘해 하는 웃음도 아니고 약간 능글맞게 웃으면서 이런 미소로 웃으면서 일단 음료수 하나 시키고 오셔가지고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놀라셨죠? 뭐 거의 이런 약간 말투로. 그래서 뭐 알겠다 이러면서 그 음료수를 시키고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당연히 약간 저도 머릿속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 생각까지 했어요. 혹시 이렇게까지 자연스럽게 앉으라고 한 걸 보면 친구분이 나오시는 건가? 이제 한 명 더 오시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본인이시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본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희망도 저에겐 없고 그래서 그냥 대놓고 여쭤봤어요. 근데 일단은 키랑 머리 스타일이랑 이런 것만 하더라도 다르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찾던 분이랑 전혀 맞지 않으신 분이신데 왜 본인이랑 당연히 이렇게 만나자라고 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응? 내가 언제 다 부합한대. 그러니까 이게 언니 분이셨어요. 내가 언제 다 부합한댔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댓글에 나 다 부합해 막 만나자라고 한 적은 없네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자고 한 이상 저는 당연히 이거는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건 줄 알았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진짜 능글맞게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능글맞은 웃음이 떠올라. 킹받아 아직도. 능글맞게 웃으시면서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써놨길래 나는 그쪽이 뭐 연예인이라도 될 줄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인지 얼굴이나 보려고 나오라고 했어. 미안해, 실망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고자세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커피를 그냥 마셨어요. 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들어주었는데 뭐 별로 기억에 남는 얘기는 없었고, 어쨌든 그러니까 커피만 먹고 잠깐 걸었나? 그런 다음에 이제 그냥 갈 길 가져와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만남에 대해 종료를 선언을 하고 이제 각자 갈 길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1대1 관계가 너무 망했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꽤나 이제 저는 기대감에 너무 부풀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평소에 꾸미는 게 70이라면 110을 꾸미고 갔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죠. 나 이제 이채로 집에 가서 스폰지밥이나 심슨 보면서 잠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화장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근방에서 열리는 번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찾아봤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단체 번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 번개로 한 1시간 뒤에 열린다고 돼 있었고 그 단체 번개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쯤 되면 그 단체 번개에 누가 있었는지 알 수밖에 없으시겠죠? 이 들으시는 우리 아가지와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그 언니가 그 사이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 새끼 나 까내다! 갑자기 이러신 거예요. 그냥 아직은 저도 입장을 하고 있는, 아직 그 술집, 그 단체 번개에 만나기로 하는 그 위치인 술집에 문을 거의 열고 이 서로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도 다 있고 서로의 존재를 그리고 인식하는 순간 그분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얘 나 까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깐 애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거기서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럴 성격이 못 됐어요. 막 무례하시네요. 뭐 하시는 거죠? 저 집에 가야겠어요. 이럴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서 그냥 이렇게 또 만나네요. 참 좋네요. 이런 우연히 막 이러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술자리 내내 언니가 약간 이건 운명 같지 않냐? 이렇게 이 수많은 관계, 수많은 가능성, 이 지구상의 서울이라는 공간, 이 술집에 또 만나게 된 거, 하루에 2번이나 만나게 된 거, 운명 같지 않냐? 몇 번 말씀하시는 거를 씁쓸하게 들으면서 아니에요. 운명 아니에요. 운명 아니에요. 짠. 이러면서 술자리를 가졌던 그런 2번째 썰이었습니다. 벌써 말하다 보니까 30분이나 지났네요. 역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건 정말 하염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겪어온 이 순환들. 하지만 뭐 사실 그렇게 순환은 아니고 지금 떠올리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2번째 일은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한테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재미난 경험이었달까.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네 보기까지 했는데 얼굴이 너무 별로여서 확인만 하고 갔다고? 이게 진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서로 얼굴 한 번은 보고 별로야. 내가 별로였으면 악수 한 번 진하게 해서 제 타입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단 나왔으면 커피라도 한 잔 먹거나 하든가 아니면 잠수를 탈 거면 영원히 노바디가 돼야지. 왜 나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을 때 갑자기 며칠 뒤에 다시 사이버 망령으로 등장해서 내가 잠수를 탄 이유, 백자 요약 이런 걸 하는 거냐고 저는. 그래서 그때 막 너무 외모적인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썰은 뭐 별거 없는데 제가 막 고통받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한 번개 또 이제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2번째 썰에 나왔던 분을 만났던 비슷한 시기 20대 초반에 1대1 번개를 했다가 만난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도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뭐 또 그냥 술집에서 그냥 1대1로 밥 먹자, 술 먹자 이런 그 조건의 번개글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사실 완전하게 그 사심을 갖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제가 그때가 위치가 건대 이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건대 나도 건대 있고 너도 건대 있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런 느낌으로 친구나 하자 이런 느낌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자카야에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이 뭔가 갑자기 얼평을 엄청 시작하는 거예요. 막 뭐 얘기를 하다가 근데 뭐 되게 그냥 진짜 아무렇지 않게 막 술 먹고 밥 먹고 있는데 약간 사람을 이렇게 약간 째려보면 근데 뭐 되게 이쁜 척 많이 하신다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진짜 맹세코 이쁜 척 안 했거든요. 제가 약간 항상 어색할 때 쓰는 표정이 있어요. 약간 이런 표정이 있는데 이거를 이쁜 척이라고 생각하셨나? 잘 모르겠지만 이쁜 척 많이 하신다.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공주병 경찰이 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요? 아니요?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자기는 진짜 이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쁜 사람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눈이 높아져서 큰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거의 그분의 독백극 1인 독백극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막 나는 그 예쁜 여자친구를 천 여자친구로 사귀어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뭐 예쁜 여자들이 없잖아요. 막 레즈비언들 아시잖아요. 못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만날 여자 없더라고요. 진짜 큰일이에요. 이제 다시 1번 만나야 되나? 근데 제가 그 이쁜 여자랑 헤어진 이유가 걔가 결국 남자 만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이쪽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쪽 사람은 제 눈에 찬 사람이 없어. 진짜 고민이에요. 띠용 이런 얘기를 막 하셨고 이제 근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 왜냐면 재밌었어요. 진짜 예쁜 여자를 사귀셨는지 안 사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짜 예쁜 여자의 애인으로 있을 때 경험 같은 거를 막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싸우다가도 예쁜 얼굴 보니까 바로 풀리더라.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고 이제 뭐 어디 둘이 데이트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차들이 멈춰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차인데 차에서 나와서 자기 여자친구 번호 따간 적도 있다. 아니면은 막 연애 기획사 사람이 명함을 주고 간 적도 있다.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자기 전 여자친구의 미모 신화, 아프로디테 신화에 대해서 막 필리버스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저는 공동 지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사진 보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사진을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러시냐 이러면서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이야기 후반으로 갈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의 초반과 중반에는 얘가 너무 예뻐서 있었던 재미난 일화들, 재밌진 않았지만 흔치 않은 일화들 이런 걸 위주로 막 얘기하고 아니면 뭐 좋았던 일화들, 뭐 자기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싹 풀렸네, 마사지샵 갈 필요가 없었네, 뭐
이러면서 막 좋은 일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서는 결국에는 얘가 자기가 이쁜 것도 알고 막 내가 뭐 여자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그냥 결국에는 물질적인 걸 찾아가더라. 결국에는 편한 길, 남자 만나는 길을 찾아가더라. 그때 막 울면서 나한테 미안해 막 이랬다. 나는 그래서 얘가 진짜 솔직히 뭐 진짜 이쁘긴 이쁜데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인정한다. 뭐 제가 뭐 딴지를 걸었습니까? 어쨌든 막 인정한다. 얘 예쁜데 성격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진짜 착하고 순한 여자 만나겠다. 나는 얘랑 있을 때 항상 뭔가 시녀, 노예 이런 느낌이었다. 뭐 머슴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머슴이 되고 나의 시녀가 돼줄, 뭔가 나를 내조해줄, 나를 외조해주고 내조해주고 뭐 중립조해주고 이럴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로 이제 이야기의 후반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야기의 3부라고 할 수 있죠. 3부부터는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줬죠. 그냥 그렇구나. 오케이. 근데 그러면서 그건 바로 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너. 이건 아니지만 너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잔뜩 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끝은,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난 이제 외모 그만 볼란다. 그리고 좀 나를 약간 서포트해준 사람 만나란다. 근데 내 생각엔 그게 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신 거죠. 진짜 대단한 플러팅이죠. 최고의 플러팅이죠. 그래서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취하신 것 같고요. 취하신 김에 저희 꿀토마토나 하나 더 먹을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대충 넘기고 외로우신 것 같으면 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 많다. 그리고 뭐 지금 잠깐 만나서 그렇지 저 성격 그렇게 뭐 남의 막 시중 들어주고 연애하는데 뭔 시중이야. 막 그런 사람 아니고 그리고 바로 열고 내가 너를 왜?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저는 그분보다 덜 취했었고 그분이 진짜 너무 취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성을 붙자면서 괜찮아 울지 마 이러면서 대충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떠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지금 이렇게 막 놀리고 막 그 사람 진짜 웃겼다 하하 이러지만 이상하게 한두 번씩은 더 만나요. 그냥 재미로. 왜냐면 나는 이미 우리가 한번 술을 먹으면 친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 좋은 술 친구랑 내가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막 그래도 그래서 한두 번씩 만나고 그래서 정도 많이 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 썰에서 다소 웃기게 묘사했지만 그리고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신 분들도 많지만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다 그 퀴어 동지니까요. 짠짠짠. 네, 그럼 이제 이번 어떤 외로움 특집편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겠고요. 또 이제 또 과하게 40분이나 녹화를 해버렸어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말을 짧게 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그 썰 얘기를 풀다 보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이런 일도 있었지, 이거 얘기하니까 저런 일도 있었지. 지금 사실 이미 말하고 싶었던 썰이 한 900개인데 3개로 친 거예요. 어쨌든 다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듣고 싶은 얘기 같은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잔뜩 물을 올려가지고 근심 잔뜩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듣고 싶었어? 말하지 그랬어. 이러면서 집착하면서 좀 더 길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연말 이제 새해가 남았죠. 다들 새해에는 막 이런 사람이 돼야겠어, 저런 사람이 돼야겠어 이런 식으로 너무 결심하고 내가 아닌 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연말에 사람을 진짜 우울하게 하는 또 말 많이 하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말하고 있네. 진짜 왜 이러지? 어쨌든 연말에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 해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다 보면 우울해지거든요. 왜냐면 뭐 언제나 좋은 선택만 하고 좋은 시간만 보낸 사람이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나하나 짚다 보면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나고 이번 해에도 쓰레기같이 보내구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다운되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결국 똑같은 우리 아가쥐들, 우리 여러분들일 뿐이니까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 새해 공격에 당하지 마시고 자본가들이 이제 계속 지갑을 훔치려는 행위에 현혹되지 마시면서 다들 자기 자신으로서 아주 외롭지 않게 잘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도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구 아니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장주였습니다. 안녕.